2024년 3월 31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아마케가 진행됩니다. 4월 일정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하는 행사죠. 그래서 아마케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고찰과 활동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요법들을 공개하고 암 치료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은 이렇게 풀어놨는데 사실 기술 이전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일단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고 플러스 안정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들 때문에 참가를 많이 한다.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준비만 잘했다면은. 그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 큐브. 작년에도 참가를 했었고 거의 이제 막판쯤에 과거에는 참가를 했었죠. 그죠? 매년 항암제 진행 BTNA1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9월 달에 한번 기술 이전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ST 큐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한번 그때 기술 이전이 먼저 진행이 됐었던 곳이다. 그다음에 루닛 AI, 의료 AI 관련주죠. 그죠?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7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니스코프에 대한 연구를 지금 5년째 이상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되고 있다. 사실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비상장일 때부터 참가를 해서 많이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면항암제 GENA-104 전임상을 발표합니다. 과거에는 CNTN4를 발표했었죠. 3년 동안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자, ABN 표적항암제 소세포페암 ABN 501에 대한 비임상 발표를 진행합니다. 여기도 이제 꽤 괜찮은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ABL105 비임상 데이터 발표 5월 IMC 202 비임상 연구 발표 두 가지를 이제 내용을 전달합니다. 왜? 특히 이제 ABL 바이하고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ABL101 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에 자기 기업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번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ABL 바이오 자체로서도 ABL 407과 ABL 112 그랩바디 비인상 데이터 공개합니다. 이주광체 프로젝트고 아마 유한양행 할 때 같이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이제 같이 뭐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체적으로 확실히 ABL 바이오는 가지고 있는 좀 능력치가 꽤 높아요. 그래서 꽤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합성 신약을 ADC 항암제를 공개합니다. 자, 얘네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중항체 ADC 전임상 결과를 최초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든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하고 공동 연구 플러스 초록까지도 진행하겠다. 자, 가장 기술 이전의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오픈을 꼭 이제 그러니까 과거 고인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길 바래요. 근데 최초 공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파로스 아이바이오 인공지능 AI 신약 루닛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확실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PHI 101을 효능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의료 AI를 주목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종목이에요.
엔비디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진 내용입니다. 멤버십을 하셨다면은 아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죠? GC셀 CD5-NK 비임상 연구가 발표를 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세포치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꽤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GL205가 있겠고, 그 다음에 GCC2005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CD5-NK다. 자,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희귀질환 치료제를 매년 내용을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이중조해제 TU218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 면역 항암제 개발 팩400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신라젠은 여기서 좀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확실한 걸 지금 뭐 보여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이 과거 엄청나게 주목도를 받았었던 거는 기술력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작전이 있었었긴 했지만은, 그죠? 하지만 기술력 자체로서는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지 당했을 때도 열심히 연구를 했었던 기업이에요. 자, 그다음에 Y바이오로직스 면역 항암제 AR6062 효능 결과를 발표한다. 항체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효능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한미약품 차세대 신약 공개를 합니다. 5개 아마 10개 내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이제 아시다시피 그룹 관련해서 내부자적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4번째 HK 이노의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 있죠. 역시나 이노에는 머크가 좀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최장암 항체 신약을 발표합니다. PBP 1510. 근래에는 이제 최저감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파말이 있었지. 난황암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아마 처음 참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앱클론. 얘를 좀 빼면 안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체 의약품 개발입니다. 얘가 Y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CAR-T 세포치료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파이프라인 AT501을 발표한다. 얘네들도 사실 앱클론도 주목도가 꽤 높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 헤치면 고형암 치료법 연구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자,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보다도 본인들의 목적 지향성이 깊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주긴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 목표치가 있겠고, 그리고 뭐 4, 5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세를 주긴 했어요. 종목들 잘 보면 AACR이 시장에 메인 테마가 없을 때 AACR로 먼저 한 달 전에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들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ABO는 이걸 안 썼네요, 제가. 그 다음에 얘는 소세포 폐암 ABN 501
비임상 데이터 공개하죠. 그죠?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